이게 쌓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결국 상대방이 먼저 멀어지기 시작해요.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들이 결국 나로 인해 일어나는 거예요.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던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당분간은 이전처럼은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줬어요.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한테 질리기 시작한 거 아닐까? 이게 멀어지려는 신호인가?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. 상대는 안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운할까봐 미리 말해준 건데 나한테는 갑자기 이게 불안한 신호처럼 보이는 거예요. 이건 내가 의심이 많아서일까요?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. 그리고 집착이 심해서도 아닙니다.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. 자존감이 낮으면 연애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.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. 불안해지면 상대방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. 밤 10시에 지금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? 이렇게 연락하는 것처럼요. 상대방이 달려와주면 그 순간 안심이 돼요. 근데 며칠이 지나면 또 불안해지고 무리한 부탁을 반복해요. 들어주면 잠깐 안심이 되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한 거예요. 이게 상대방 때문일까요? 아니에요.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. 진짜 문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자존감 문제예요. 내 불안은 상대방이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어요. 상대방을 통해서 내 감정을 해결하려는 건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기입니다.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가요. 상대방 말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바닥 자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확인을 받아도 받고 또 받아도 차지 않는 거예요. 두 번째,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치지 못한다.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연애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어요. 첫 번째는 맞춰주기 패턴이에요.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 싫어도 괜찮아. 하기 싫어도 그러자. 상대방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. 그거 배려심 있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? 명백히 다릅니다. 배려는 싫다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싫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. 거절하면 상대가 멀어질까봐 불안해서 애초에 내 감정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. 배려는 내가 선택한 거고요. 이건 선택권을 잃어버린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내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혼자서 서운함을 꾹꾹 눌러담다가 어느 날 별것 아닌 일에 감정이 폭발해버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게 돼요. 이게 쌓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결국 상대방이 먼저 멀어지기 시작해요.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들이 결국 나로 인해 일어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동굴 모드예요. 이분들은 가까워지는 게 오히려 무서운 분들이에요. 너무 가까워져서 상처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. 그래서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. 이유 없이 잠수를 타요. 멀쩡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겨요. 저는 두 가지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? 실제로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. 행동은 반대처럼 보이는데요. 이유는 하나예요. 한 분은 버려지기 전에 먼저 떠나고 방향만 다른 거예요. 둘 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치지 못하는 거예요.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. 이게 심해지면 나중엔 진짜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스스로 밀어내게 돼요. 왜 그럴까요?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인데요.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줬대요. 너무 기뻐야 되는 순간이잖아요. 근데 그 순간 기쁘기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지? 내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요.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? 그리고 그분이 얼마 후 취업 합격을 했어요. 합격 연락이 왔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이요. 혹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나한테 잘못 연락이 온 거 아닐까였어요.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곳에 합격해서 행복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말이에요. 이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. 자기가 그 정도의 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믿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. 연애도 똑같습니다.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의 기준값이 낮아요.
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. 왜 나를, 내 실체를 모르는 게 아닐까? 이게 오래 갈 리가 없어. 이런 것처럼 그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.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도요. 그리고 상대방이 결국 멀어지면 이분 마음속에서는 이게 확인이 돼요. 역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었어. 근데 상대가 떠난 게 아니에요. 내가 밀어낸 거예요. 이 생각에 꼬리가 쌓일수록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. 세 가지가 다 달라 보이죠? 근데 뿌리는 하나예요. 나는 원래 이 정도가 맞는 사람이다. 확인을 아무리 받아도 차지 않는 것, 싫어도 다 맞춰주는 것, 좋아해주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, 전부 다 이 기준값에서 나온 거예요.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.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받은 대우, 반복해서 들은 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기준값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올리려면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칭찬을 더 받고 성취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저는 순서가 달라요. 자존감은 채우는 것보다 먼저 새지 않게 막아야 해요. 꺼진 초로는 다른 초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. 내가 먼저 켜져 있어야 상대방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요. 나에게 나는 왜 이럴까? 나 왜 이 모양이야? 또 이랬네? 와 같은 비난하는 말을 하루에 몇 번 하세요? 우리 뇌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해요. 나한테 칭찬을 몇 번 해도 자기 비난이 반복될수록 그 회로가 점점 굵어지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칭찬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오늘 하루 동안 자기한테 한 말들을요.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 우선 멈추는 거예요.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. 구멍을 막는 게 이거예요. 그 다음이 땅 따먹기예요. 자존감은 땅 따먹기랑 같아요. 좀 웃긴 표현인가요? 좋은 경험을 반복할수록 내 영토가 늘어나고 영토가 늘어날수록 내가 나를 더 믿게 돼요. 거창할 필요 없어요. 오늘 하기 싫었는데 운동 나간 것,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던 걸 오늘 한마디 한 것, 밥을 제때 챙겨 먹는 것, 이런 것들이 한 뼘 한 뼘씩 내 땅이 되는 거예요. 반대로 확인을 반복하고 다 맞춰주고 나한테 나쁜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들, 이건 내 영토를 내가 갉아먹는 거예요. 자존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항아리 구멍부터 막아야 된다고 했죠? 당장 내일부터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싶은 그 순간 딱 1초만 입을 다물고 멈춰보세요. 그 짧은 멈춤이 구멍을 막는 첫걸음이고 여러분을 진짜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불안했던 연애의 작은 안전지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공감 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 그 댓글이 저한테는 이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. 다음 영상까지 구멍 열심히 메우고 만나는 겁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